그 오늘 저희가 이제 청문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전 더 명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청문회를 넘어서 국정조사, 방송 장악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우선 저는 지난 8월 15일 날 광복절날 KBS에서 벌어진 KBS 사태, 전 광복절 KBS 사태라고 이걸 명칭하고 싶은데요. 광복절인 8월 15일 날 KBS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KBS가 8월 15일 날 0시에 첫 편성한 프로그램이 기모노를 입고 나서 김이 가요를 부르는 나비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씨를 전하면서 뒤집힌 태극기가 나갔고, 그리고 중간에 KBS 사장 또 KBS에서 사과를 했는데, 그 후에도 광복절 특집 뉴스라고 해서 메인 뉴스 뉴스9에 여러 꼭지에 박정희 독재 정권을 찬양하는 리포트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또 하이라이트는 11시 10분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기적의 시작, 독립영화로 판정조차 못 받는 이런 다큐를 공영방송에서 틀었습니다.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광복절날 아주 여실히 국민들한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은 방송이 장악당했어? 공영방송이 장악당했어? 뭐가 문제야? 이랬던 국민들도 저는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8월 15일 날 KBS를 보면서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국민들이 똑똑히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8월 15일 KBS 사태를 친일 독재 세력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 장악 쿠데타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독립기념관장 그리고 과거사위원장 여러 사람을 아주 극우적인 인사로 채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복절 행사가 두쪽 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게 방송장악과 결합돼서 8월 15일 날 KBS 사태가 그 절정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7월 31일 날 이진숙 위원장이나 김태규 부위원장이 서둘러서 MBC를 포함한 그 공영방송 이사진을 의결한 것은 MBC도 KBS와 같은 저런 방송, MBC에서도 김이 가요가 나올 수 있게 방송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그게 대통령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작년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면서부터 공영방송 장악이 시작됐고, 그 결과의 결정물이 8월 15일 날 광복절날 KBS 사태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인 MBC 장악에 대해서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청문회에 이진숙 증인하고 김태규 증인이 안 나왔는데, 이진숙 증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월간조선에 아주 길게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그리고 저번에 2차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는 뭐 자기가 답변할 수 없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월간조선 인터뷰에서는 또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면, MBC를 사담 후세인 치하의 이라크에 빗대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외부의 강력한 힘으로 MBC를 무너뜨려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것도 지금 직무 정지 중이지만 방통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통위원장이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할 방통위원장이 특정사에 대해서 외부의 힘으로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그걸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에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종군 기자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서 MBC는 내부의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강력한 힘으로 무너뜨려야 한다. 전 외부의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대통령의 힘인지 방통위원장의 힘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방통위원장이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충분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5월 10일 날 그 한상혁 위원장 대통령이 면직 이후에 공영방송도 붕괴되고 있고 방통위원회도 지금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뭐 2달 심지어 이제 3일 동안 방통위원장을 한 분도 있죠. 이분들은 조연으로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고 여기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나가셨는데 좀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송이 당해서 특히 중요한 공영 방송이 광복절날 이런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나타났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국회에서 이거를 방치하고 그냥 놔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청문회를 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보시죠. 그리고 그 지금 7월 31일 과정에 대해서 5가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불법적인 이인 의결의 문제. 두 번째, 회의 운영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 기피 신청 셀프 각하의 문제. 그리고 네 번째, 결격 사유 미확인. 그리고 5번째, 심의 없는 의결. 이렇게 5가지나 되는 문제가 있는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정당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 보겠습니다. 그 김영관 기획관님, 네. 지금 불법적인 이인 의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인에서 이렇게 의결하는 게 방통위의 간부로서 정당하고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방통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게 저희 방통위의 기본 입장입니다. 기본 입장이 그겁니까? 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법적이는 않다? 네. 아니 합의제 기구에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좀 기간을 갖고 좀 할 수도 있는데 출근 첫날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출근 첫날 이렇게 이거를 안건으로 올려서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 생각이었어요? 저희는 준비를 이진숙 위원장의 생각이었어요? 사무처의 생각이었어요? 위원장님 생각이셨습니다. 아니 근데 위원장이 임명도 되기 전에 그러면 얘기를 해서 그걸 다 준비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 취임하시는 날 준비를 그리고 회의 운영 절차도 위반했잖아요. 2일 전에 안건 고지하는 것도 그러고 그리고 지금 가처분도 걸려갖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날 아주 급히 서둘러서 하지 않았어도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결과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피 신청도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심의 의결해서 자신이 스스로 각하 결정을 했는데 먼저 이상인 부위원장도 이 문제가 있어서 YTN 제가 매각이 무효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격 사유 미확인은 지난번에 그 노정면 위원께서 당적 확인 문제 분명히 문제가 있고 확인 안 한 게 드러났잖아요. 이건 아주 심각한 사안이에요. 청문회 과정에서 확실히 드러났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끼워 맞췄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리고 또 1시간 반 만에 83명을 심의 의결했다는데 심의한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심의한 근거를 하나도 자료로나 답변으로 하나도 증명해내지 못했잖아요.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7월 30일은 모든 게 일본이고 무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월 31일 날 공영방송 이사선임은 원천 무효고 다시 방송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제대로 구성해서 다시 진의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확고한 입장입니다.